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이란 무엇이냐? 한 나라에서 물가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가나 아니면은 이제 뭐 환율 같은 거 있죠. 뭐 원달러 대비 뭐 이게 얼마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오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화폐 가치가 졸라리 떡락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왜? 부동산 가격은 뒤지게 올라가는데 화폐는 계속 떨어집니다. 주식이랑 그런 거랑 뭐 우리가 돈을 뒤지게 풀면 뭐에 부동산이 치고받고 졸라리 올라가는데 야마가 돌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누가 처리해야 된다? 국가가 이런 통화정책을 졸라리 잘 써가지고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비판적 읽기로 쓸 거면은요 진짜 한 바가지 나옵니다. 이거 뽑히기를 비세요. 수행평가 통화정책 뽑히잖아. 그건 그냥 갖다가 만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 집값 오르는 걸로 존나리 그걸로 털잖아요. 그건 너네 선생님 물개박수 칩니다. 물개박수 오지게 치시면서 야 너 말 잘한다 이러면서 이거 걸리길 빌어. 자,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통화정책이 뭔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의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치세요.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뭐가? 통화정책이. 그래서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이거 네모치시고,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여기를 상대로, 민간금융기관은 뭡니까?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상대로 채권을 매매 금융시장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뭐냐면요, 국가에서 금리를 정합니다. 국가에서 야 니네 이자율 이것만 받아. 이것만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꼬우면 뒤지든가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이걸로 이제 다운 시키는 거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자, 이런 것들 내가 뭐라 했습니까? 뭐가 올라가고 내리락 하면요 이거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을 상승한다.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은행이, 정리하면서 가자고. 중앙은행이, 자, 채권 매수 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자율은 내려갑니다. 여기다 쓰니까 좀 그러냐? 여기로 빼자. 대신 채권을 어떻게 해요? 채권 매도하면 이자율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봐봐.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다 써요. 이자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소바라고 썼네. 메밀소바? 이자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소비, 투자, 확대, 경기도 좋아져요. 그럼 다 나머지겠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거 안 읽어도 된다니까? 소비, 투자 내려가면 경기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읽어볼까? 이자율 상승은 경기 위축되고 바로 나오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야, 이것까지 써야 돼? 야, 저거.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문단 내용이야. 1문단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결국 이 새끼 하나로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르륵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2문단으로 갑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경제 변동을 예측해 미리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성 먼저 보자라는 거죠. 체크해. 선제성이 뭐냐? 경제 변동성을 예측해 미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뭐야? 선빵 친다는 것이죠. 이거 똑같아요. 경제 변동을 선빵 친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폐 만들죠? 신한은행에서 지폐 만드냐? 그럼 신한은행이 중앙은행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신한이 있고, 여기 이제 국민은행,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농협,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은행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시중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에서 결국 얘네 그 은행의 은행인 개념이에요. 어쨌든 모르면 이게 왜 아시고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없으면은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래서 여기가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야 생각을 해봐라. 자, 기준금리 결정해. 자, 이번부터는 2.5%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해? 이자율을 높였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게 나올 때까지 이자율 내리자마자 갑자기 투자가 확 화성하고 경기 좋아지고 물가 상승을 뒤지냐? 아니죠. 이렇게 했으면은요, 한 2년, 1년, 2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게 이제 외부 시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타나게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정책 외부 시차라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결국 이것 때문에 선제성이 지금 문제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시 썼네요. 사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경기 올려야 되니까 이자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시차 때문에 경제가 스스로 벗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자율이 내려갔어요. 그럼 봐봐. 이미 이게 올라갔죠. 소비 투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이미 스스로 올라갔다니까요. 이미 변했는데 갑자기 이자율 낮춘 게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더블로 되냐? 아니요. 이게 너무 좋으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봐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야, 콜라 하나 사는데 갑자기 콜라 10,000원 해달래. 캔 콜라 하나에. 왜?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뒤지게 풀려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자율 높여가지고요. 은행이 돈을 다 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될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선제성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내렸으면 안 된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선제성이 실패를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갔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이건 뭐야? 선제성 실패 사례. 자. 그래서 이 경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그래서 아까 같은 과열이 뭐야?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영어로 몰라요. 자, 어쨌든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뭐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야? 그래서 또한은 쏘가 아니죠. 자,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왜? 생각을 해봐라. 자, 오늘부터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경기 좋아질 것입니다. 조카라마이신 이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이거 정책 해봤자 쓸모가 없다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거로 하면 병적으로 그냥 세모치라고. 그런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사람 이름 나오면 뭐다? 일단은 체크해라.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목표치를 민간에게 약속했다고 하자. 저 여기 읽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된답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막 치고 올라.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뭐라 해? 물가 꼭 잡겠습니다. 오늘부터 물가 올리는 새끼들 다 잡아 쳐넣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믿으면은, 아 그래? 물가가 안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이게 진정이 되는데, 그런데 했는데, 국가가 한다 했는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으로서는 이제 뭐야? 경기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왜? 물가가 안정이 됐다는 소리는 뭐야?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소리죠. 그 말은 이자율을 높여서 소비 투자로 경기를 침체시켰다는 소리입니다. 일부러. 그럼 너무 침체돼 있으면 또 문제지. 다시 올려야지. 그래서 경기 부양도 고려해봐요. 근데 문제는
민간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걸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경기가 과열됐단 말이야. 그러면 막시 콜라 하나에 12,000원 이렇게 가는 거야. 캔콜라 하나에.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경기가 좋아요. 너도 나도 막 돈을 쓸어 담는 거야. 그러니까 버블이죠. 거품이 많이 낀 건데 국가에서 이게 너무 경기가 너무 좋고 소비 투자가 되면은요 화폐 가치가 내려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너도 나도 100억씩 들고 있다 생각해봐라. 그럼 콜라 하나에 10억이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찍어 눌러야 돼. 그래서 중앙은행이요 이자율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어때? 선제성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잘못하잖아? 우리는 한 1년간 경기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111년이었던 거임.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 존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랑 이거를요 잘 왔다 갔다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요 사람들이 자 경기 다시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와 했는데 시부를 살짝 좋아지니까 바로 이질할 때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새끼들이 이거 이자율 낮춘 거 나중에 다시 올라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선제성을 국민들이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책은 쓸모가 있어 없어? 좆된 거지 뭐. 얘네 망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집값 못 잡은 게 이것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간에 집값 왜 못 잡았겠습니까?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뭐 했어요? 사람들이 야 어차피 집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하면서 집을 안 팔고 오히려 버텼단 말이야. 그때 집값이 어때? 더 올라버렸지. 개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봐봐. 물가가 일단은 하는 것이다. 근데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이제 민간이 믿질 않아요. 어딨어? 결국 비인가성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준칙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왕 이자율 낮춘 거 계속 낮춰가지고 사람들 경기 좀 존나 빵빵하게 부양시켜라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준칙주의자 새끼들이야 약속 지켜라니까 약속 지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약속 지키다가 뭐가 돼? 나라가 망해. 왜 인플레이션? 야 짐바브웨 달러 아시죠? 그게 인플레이션의 초슈퍼 메가 울트라 인플레이션이에요. 짐바브웨에서 1조 달러? 야 휴지 두루마리 하나랜다 이 새끼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준칙주의자들은 이렇대요.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이 나오냐 킹밖에. 일단 병적으로 체크하고.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키려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야 지키면 좋죠. 지키면은 사람들이 이제 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중앙은행이 강제할 수 없어요. 왜? 경제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이거를 지키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얘네한테 뭐라 하는 순간 바로 그냥 묵살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압박만 좀 줄 뿐이지. 어쨌든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결국 뭐야? 얘네랑 대조겠죠.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등을 지지하며 그러니까 신축적인 경제 등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로 어렵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량주의는 변화에 대응을 지지하고 준칙주의 저 새끼들 억울 간다. 야 아니 생각해봐라. 물가 상승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데 그거를 일단은 내비두라고? 왜? 약속이니까 약속 지키다가 나라 망한다예요. 그게 재량주의라는 거지.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책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중앙은행이 준칙에 얽매여라. 중앙은행이 준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칙주의자들은 해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라.
재량주의는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써놓으면은요, 아니 왜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자율이 내려가? 여기 있잖아. 물가 상승 올라가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소비 투자가 내려가면 뭐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 상승 올라가고 이자율은 높아져. 이런 거 필기는 나도 해요. 그러니까 니들은 왜 안 해요? 하세요. 자, 아시겠죠? 자, 수고했습니다.